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관광단지와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주말이면 차량이 줄지어 올라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만 남았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잡초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 있습니다. 감정가 80억 원이던 건물이 경매에서 2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돈이 된다고 소문났던 실버 산업이 왜 지금은 산속 유령 건물 산업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간 테마파크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폐 관광단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과거에 꽤 유명했던 관광단지였습니다. 펜션, 레스토랑, 박물관, 조각공원까지 함께 운영되던 복합 관광시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단체 손님들도 꾸준히 방문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건물을 덮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10개가 넘습니다. 부지는 10,000평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당시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유령 리조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사람 대신 바람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단순한 펜션 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레스토랑이 지역에서는 꽤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지어진 박물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테마 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찍는 명소로도 활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숙박시설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펜션과 방갈로 형태의 숙소가 여럿 운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외벽이 낡고 창문이 깨져 있는 곳도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건물 상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과거 여행 문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에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광농원이나 단체형 펜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회사 야유회,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이런 단체 여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에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체 여행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지와 관광농원은 상당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2000년대 이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가격이 내려가고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여행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체 여행보다 개인 여행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관광농원 형태의 숙박시설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시설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폐 관광시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대형 요양병원 건물이 산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산속에 병원을 지었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값입니다. 산지는 평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산속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공기가 좋고 조용한 요양 환경이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 속 요양이라는 콘셉트가 꽤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버 산업이 거대한 시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요양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요양병원이 부족해서 입원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구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요양병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수익성이 좋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요양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과잉 공급입니다. 수요보다 병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지는 병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요양병원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요양병원도 결국 그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2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물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위치가 산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다른 시설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대한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래쪽에는 또 하나의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테마파크입니다. 이 테마파크는 약 10만 평 규모입니다. 건설 비용만 해도 약 8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 상당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시즌에만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체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입니다.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 대형 관광시설과 요양시설이 동시에 들어섰지만 결국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관광산업의 변화, 고령화 산업의 과열 투자, 그리고 지방 관광 개발의 한계입니다. 한때는 큰 기대 속에서 시작된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버려진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방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